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엠넷의 보컬 그룹 만들기 서바이벌 방송인 빌드업 2화 리뷰고요. 아이돌계 참가자들이 많은 상태예요. 방송은 금요일 10시 편성으로 꽤 엠넷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방송 시청률은 0.5%로 무난한 성적입니다. 좋은 시청률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점수. 더 중요한 화제성 수치는 매우 낮은 상태인데요. 방송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 같이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김동률님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여원, 윤인환, 김서영, 김성정님이 하는데요. 김동률님의 곡에 부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 김동률님 따라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김동률님이 워낙 그 섬세한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곡을 너무 잘 해석하시기 때문에 커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원곡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원곡보다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 해야지. 나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예, 괜찮은 무대였어요. 일단은 이렇게 4명이서 불러도 후반부에 하모니가 괜찮은 곡이네요. 노래가 좋으니까. 근데 이런 낮은 노래가 더 노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광석님 노래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요. 낮은 노래를 그냥 편안하게만 부르면 말하듯이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평범하고 지루하게 들리기 쉽거든요. 이번에 여원님이 그런 편이었어요. 편안하게 말하듯이 잘 불렀지만 길이가 길어지니까 계속 똑같은 톤의 반복이 되었거든요. 이럴 때는 울림을 조절해서 그 조용한 톤 안에서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호흡 컨트롤이 그러면 주요하거든요. 근데 여원님은 아직 그냥 입의 구간에 소리를 넣어놓고 약간 힘을 줘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컨트롤이 되기는 어려운 창법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 좋은 가창을 한 사람은 그런 호흡 컨트롤의 차이로 실력이 갈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뮤지컬 배우이신 김서영 님도 좋은 노래를 했지만 다른 두 분에 비해서는 일정한 톤으로 좀 담아놓고 노래를 하셔서 감정 표현은 약간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요. 원래 발라드 보컬이시라는 윤인환 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섬세한 표현은 유리했어요. 그리고 윤인환 님이 원래 지금 창법을 들어보니까 호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그랬는데요. 그래서 윤인환 님이 잘 부르셨어요. 근데 이 노래는 초중반에는 담담하게 이제 노래를 하다가 후반에는 그 담담하게 애써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포인트인 곡인데, 윤희아 님이 후반부에서 높은 음을 편안하게 잘 소화했지만 너무 편안하게만 또 불러서 저는 약간 표현이 아쉽다 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원래 뮤지컬 배우라서 울림이 좀 있는 편에다가 호흡 컨트롤까지 괜찮게 했던 김성정 님이 가장 좋은 가창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정 님은 평범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메인 멜로디에서도 울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원곡이 가진 감정 표현을 괜찮게 따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4명 모두 후반부에 울림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4인조 버전도 좋은 노래였다. 그래서 저는 김성정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내 생각에는 쉬운데. 와, 여원을 선택해 그랬어? 김지아는? 아, 다시 투표하는구나. 그래? 이거는 네, 김성정님이 되셨네요. 다음 곡은 뉴진스의 디토예요. 강석화, 전웅, 정수민, 우무트님이 합니다. 정수민님은 청춘스타, 그리고 강석화님이 예전에 프로듀스, 그리고 우무트님이 보이즈플래닛에 나왔었죠. 저기 왜 크리센도를 해? 지금 전웅이 저 비음을 넣어서 소리를 딱딱 감아서 특유의 음색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싱어게인에 나왔었던 리진님처럼 음이 내려가는 진행일 때는 음정이 떨어지는 저런 위험성이 있네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됐고, 이 노래는 좀 안 어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석환님이 메인 멜로디를 맡았는데 선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소리를 원곡처럼 빨리 딱 끊던지 아니면 그냥 확실히 던지던지. 근데 소리를 끊지도 않고 갑자기 크레센도를 하면서 계속 느니까 저 부분은 크레센도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애매하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저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거 노래 좀 이상하다고 들을 거예요, 아예. 그리고 강석환님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일정한 톤으로 노래하니까 소리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무티와 정수민님은 외국어, 그 외국인 발음의 혜택을 봤어요. 둘 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저런 약간 감기는 발음이 나오니까 이 곡이 어울리고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우무티도 괜찮게 했고 정수미님은 잘했는데 사실 이 곡은 어느 한 명이 그냥 딱 돋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수미님이 노래는 가장 잘하는데 정수미님도 그냥 뭐 무난하게 이 곡 자체가 막 가창을 보여주는 노래가 아니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다른 시선으로 봐. 김재한과 솔라의 선택이 궁금해지네요. 우무티가 되었네? 다 마음에 확실히 들지 않아서 그냥 무대에서 텐션이 높고 자연스럽게 한 우무티를 선택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는 혁우의 톰보이고 이광석, 조한지, 황인혁, 박주희님이 합니다. 근데 여기 박주희님이 18살인데 만 18세? 이게 최연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 친구들은 없고 이 팀은 자기소개 1위 하셨던 이광석님과 조한지 그리고 황인혁 등 노래 잘하는 멤버들이 모였어요. 아 근데 이건 코러스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파트로 나눠놨네? 아 잘하네 얘. 얘는 소리 올리는 방식이나 컨트롤도 하네. 눈이 멀어져가는데 일단 조한지님이 군대에 계셔서 지금 발성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복무 중에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뮤지컬 배우셔서 이렇게 섬세한 노래를 할 때는 그 도입부 같은 부분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소리가 너무 두꺼운 편이죠. 그래도 노래를 잘하시니까 다음 무대는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황인영님의 보컬의 기술은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노래를 잘하셨는데 근데 이 곡은 황인영님이 원곡 보컬의 스타일에 좀 이끌려간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주희님은 무난하게 잘한 느낌. 그러나 아직은 발성의 힘이나 개성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1위를 했던 이광석님이 투박하지만 개성이 강한 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톤 좋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게 저기 안에서 뭐 타고난 힘도 있고 근데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그 울림을 만드는 법도 아는데 그 울림을 이렇게 잘 담아서 이쁘게 울리는 방법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투박한 것이 좀 정리만 되면은 이 방송에서 새로 출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대에서 황인영 님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놀라움을 보여줬던 김광선 님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어쨌든 선택은 김광선 님한테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박주희 님이 됐어요. 네, 다음 무대는 박하유비 님의 그런 이른을 태환, 권의빈, 마재경, 이민웅 님이 합니다. 그 권의빈은 더 아이돌 밴드에 나왔던 멤버예요. 근데 아직 힘으로 노래를 해서 노래하는 법은 잘 몰랐지만 좀 클래식한 톤이어서 기억이 나는 참가자였어요. 되게 스콜피언 보컬처럼 옛날 락커 같은 방식. 그리고 태환님이 피크타임 우승자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렵네. 일단 권희빈님은 이전 방송과 거의 비슷하네요. 노래를 하던 친구가 아니라 뭐 운동하다가 노래를 시작했다고 했었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노래를 할 때도 아직 힘으로 고음을 지르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그 싱어게인에 나온 추수겸님처럼 예전 클래식 락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해야 어울리지 이런 R&B에는 좀 안 어울리죠. 그리고 아직 노래 실력 자체도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민웅님과 마재경님이 의외로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연님을 포함해서 세 분 다 아직 고음에서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각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민웅님은 그래서 그냥 중음 때까지는 굉장히 가장 셋 중에서 섬세한 표현을 하고 이제 고음을 셋 중에서 또 가장 어려워하는 느낌. 그러니까 믹스 보이스로 넘어가면은 아예 힘으로 들어가고 밑에 소리랑 연결이 안 돼요. 제일 많이. 그런 점이 있고 마재경님이 약간 중간. 마재경님이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는 셋 중에서 가장 좋다고 봐요. 근데 믹스 보이스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소리를 유지하고 저음에서랑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저음도 약간 애매하게 그러니까 감정 표현보다는 그 발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돼 있고 그렇다고 믹스 보이스 들어가서 아주 딱 저음 중음 때처럼 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여기서는 약간 풀어지거든요 소리가 그런 게 있고 태환님은 애초에 이제 고음을 좀 찍어 눌러서 부르시는 발성인데 이 고음에 더 초점이 있어서 중음 때부터 이미 소리를 그렇게 눌러서 내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부를 때도 거기 안에 입체감이 이미 적어져 있어요. 소리가 좀 눌려 있어서 둔탁해진 상태에서 뒤에 그래서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바이브레이션이 없던 부분의 톤과 울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울림을 이렇게 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거기에서 울림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울림이 없이 노래하다가 뒤에 바이브레이션 때만 울림을 만드니까 이 전과 후가 탁 튀어버리거든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뭔가 그냥 둔탁하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음 중음에서 더 가볍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 분 중에서 노래의 기술은 태환님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저는 태환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민웅님이 선택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부 다 좀 힘이 들어가서 둔탁한 톤이었는데 혼자 그런 가벼운 감정 표현이 나와서 선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파트에 도움을 받은 거죠. 이민웅님이 제일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파트를 부여받기도 했었으니까. 다음 무대는 박효신님의 숨을 정인성, 이환희, 임준혁, 최아람님이 합니다. 성광 표정. 혼자 파트를 다 줬어. 나눠서 하지. 잠들지 임준혁님은 그 싱어게인2에 나와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컬의 가창력으로 경쟁하는 스타일의 음악가 자체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하실 때 창법에 비음을 넣어서 소리를 이쁘게 만드는 데 중점이 가 있는 창법인데, 그래서 애초에 소리가 반 정도 비어 보이고 특히 고음에서는 음정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최아라님이 클래식 보컬이어서 노래를 잘했지만 이 노래에 완전히 핏하게 어울리진 않았어요. 클래식 보컬들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큰 성량을 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객들한테 직접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일반 가요에 비해서는 감정 표현이 오바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잠들지 않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들지 않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평범했던 정인성님이 좋아 보인 무대였는데, 정인성님도 원래는 그 발성이 뭐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몸에 힘이 더 빠져야 되고 좀 더 개성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환희님도 자신의 확실한 창법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창법 자체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러면 올드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선택이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보였던 정인선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자신의 개성이 있었던 환희님이 선택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약간 이 노래에 어울리진 않았지만 담백하게 노래를 잘했던 최아람님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저는 어쨌든 지금 최아람님의 해석 방법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른 분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최아람님이 선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만장일치로 최아람님이 선택이 되었어요. 다음 무대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지연우, 빗세온, 선율, 최수환님이 합니다. 그 피크타임에 나왔던 빗세온님이시고, 또 선율님은 고음 보컬로 활동도 오래 하셨고,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뭐 여러 방송들에 나와서 노래를 하셨죠. 네, 일단 최수환님은 무난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소리가 좀 답답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노래를 괜찮게 하시지만 개성도 좀 부족한 느낌? 그런 거고, 지현우님은 연습생이라고 하셨는데 가사를 틀리셨는데 그래서 더 뭐 문제가 가속화되고 무대에서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소리 자체가 그냥 둔탁하고 끄듬에서 음정이 많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망쳐서 그럴 수도 있고, 빗세훈님은 원래 소리를 저렇게 강하게 던지면서 리듬감 있게, 그리고 표현력이 중시되는 보컬이에요. 발성의 기술보단. 그래서 어울리는 노래를 만나면 되게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전체적으로는 여러 곡을 들어도 계속 똑같이만 부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박자를 많이 틀렸고, 선율님은 여러 방송에 나와서 엄청 높은 고음 노래를 많이 했어요. 진짜 완전 뭐 3옥타브 소울 그 이상의 노래, 뭐 락 노래 그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느낀 것은 저렇게까지 고음 지향 보컬을 하려면 울림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선율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점점 울림을 키우시고 계시고 그런 노래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고음 지향으로 가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는 저는 선율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노래의 기술력 차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났어요. 많이 컸어요. 어허. 와, 최수환님이 되셨네요. 다음 무대는 크러쉬님의 뷰티풀을 태우, 김민서, 정윤서, 임상현님이 합니다. 그 김민서는 그 IST 엔터의 그 디 오리진 그 오디션에 나왔었고, 그냥 전형적인 아이돌 보컬 창법이었던 것 같고, 정윤서님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위에와 엔터 연습생인 것 같아요. 태우님이 싱어게인 나왔어. 좋네.
태호님은 약간 걱정했던 대로 솔로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개성을 가진 특이한 창법인데 그걸 이렇게 짧은 파트를 부르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그 장점이 충분히 전달되기 전에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발성의 기술 자체는 오늘 무대에서도 이 4명 중에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정윤서님은 아직은 발성의 힘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호흡을 저 정도로 컨트롤하면 노래의 기술은 좋은 거니까 이제 성장을 하면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임상현님이 이 노래에 잘 어울리기도 했고 창법의 조절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곡을 할 때도 잘할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다른 곡은 어떻게 할지, 근데 그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김민서가 접근한 방식이 가장 좋게 느껴졌거든요. 예전보다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저 전형적인 아이돌 창법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전 이쁘게 들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솔라님은 일부러 언급이 안 된 참가자를 언급하는 그 롤을 준 것 같아요, 제작진이. 이게 싱어게인에서도 그렇게 분배를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먹히니까 그런 롤을 맡은 것 같아요. 임사연님이 선택받았네요. 근데 저는 요번에 듣고 김민서가 좀 잘하면 앞으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가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팀에서 1위로 선택한 멤버가 같은 팀의 멤버 중에서 제일 못한 멤버를 지명을 해서 탑 1명, 미들 2명, 로우 1명으로 이제 티어가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싸움을 붙이는 거죠, 엠넷이. 방송은 계속 투표를 받고 있어요. 현재 지금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보면 보이즈 플래닛이 진짜 강했네요. 보이즈 플래닛 출신들이 다 상위권이에요. 보이즈 플래닛에서 탈락자 중 제일 순위가 높았던 제이가 1위고 거기에 나머지 멤버들은 순위가 엄청 낮았는데도 우무티가 3위, 환희가 6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CIX가 4위, AB6IX가 5위, 펜타곤이 7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돌 출신들이 다, 아이돌계가 다 상위권이네요. 팀이 있는 멤버들이. 어쨌든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아이돌계고 뭐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근데 그럼 어쩌면 이 지금 보이즈 플래닛 출신 3명이 다 데뷔를 할 수도 있네요. 최종 4명이긴 한데 그중 만약에 3명이 지금 우무티까지는 들어가는 거고 환희가 6위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여기서 거의 보이즈 플래닛 파생팀이 하나 더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라운드는 2대2 대결이라고 하고요. 탈락자가 발생하는 라운드라고 하네요. 방금 전에 나온 투표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는데 엠넷이니까 투표가 중요하게 쓰이겠죠? 어쨌든 저는 다음 방송을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